아줌마 계집년아, 밥이나 차려. 내가 너보다 상관이야. 나 투스타야. 살려주세요. 급식 이모년이라고 무시받던 아줌마가 알고 보니 특전사 출신 3스타 여군이었고 비리를 저지르던 군인들을 참교육하고 병사들을 챙겨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민간인 통제구역 안쪽 깊숙이 자리 잡은 제1보병사단 독수리 대대는 임진강에서 불어오는 습하고 매서운 강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 대대 병영식당 뒷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렸다. 낡아 빠진 자주색 등산 조끼에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입고 목에는 보풀이 잔뜩 인 회색 목도리를 두른 중년 여성이 들어섰다. 헝클어진 머리에 흙이 묻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인근 파주 읍내에서 급하게 일손을 도우러 온 민간인 조리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정체는 대한민국 육군 군수사령관 별 3개를 어깨에 단 나무결 중장이었다. 그녀는 최근 전방부대 병사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린다는 충격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수행원 하나 없이 단독으로 잠입 감찰을 나온 것이었다. 나무결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온 것은 밤 냄새가 아니라 역겨운 비린내였다. 배수구는 막혀 썩은 물이 고여 있었고 조리대 위에는 쥐가 파먹다 만 듯한 무 쪼가리들이 굴러다녔다. 취사장 안쪽 난로 앞에는 보급관 조파로 상사가 전투화를 신은 채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아줌마는 뭐야, 읍내 인력소에서 보낸 사람이야. 왜 이제 와 굶떠가지고. 조파로가 젓가락을 입에 문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나무결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쉰 목소리를 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눈길이라 버스가 밀려서요. 오늘 하루 설거지랑 잔반 처리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말은 많네. 저기 가서 파나 다듬어. 오늘 점심 메뉴가 오징어 무국이니까 빨리 움직여. 나무결은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냉동 창고에서 식재료를 꺼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오징어 무국이라더니 오징어는 다리는커녕 빨판도 보이지 않았고 문은 꽁꽁 얼어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국솥에 물을 가득 채우고 건더기를 넣었지만 이건 국이 아니라 맹물에 고춧가루를 푼 흙탕물이나 다름없었다. 이봐요, 보급관님, 오징어가 이것밖에 없나요? 애들 먹일 건데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나무결이 짐짓 모르는 척 물었다. 조파로가 컵라면 국물을 마시다 말고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지적질이야. 요즘 애들 사회에서 잘 먹고 와서 이런 거 안 먹어. 국물 맛만 내면 돼. 다시다나 왕창 때려 넣으라고. 본격적인 점심 배식이 시작되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의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입술은 추위에 터져 있었다. 그들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섰지만 누구 하나 음식에 기대를 거는 눈치가 아니었다. 김한솔 상병이 국자 가득 국물을 퍼주려 애썼지만 건더기가 없어 맑은 국물만 식판에 담겼다. 그때 한 병사가 힘이 없어 식판을 놓치는 바람에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러자 조파로가 달려와 병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야,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려. 아까운 국을 쏟아. 병사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조파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욕설을 퍼부었다. 나무결이 나서려 하자 김한솔 상병이 급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작게 속삭였다. 이모님 가만히 계세요. 나서면 이모님까지 다쳐요.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김한솔의 눈에는 깊은 체념과 슬픔이 고여 있었다. 나무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부대는 썩었다. 임진강의 물보다 더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내로 이 부대의 썩은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겠다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식당 밖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색 지휘관 차량이 멈춰 섰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자 번들거리는 가죽 전투화가 먼저 땅을 밟았다. 독수리 대대장 왕길상 중령이었다. 기름진 얼굴에 배가 불룩하게 나온 그는 마치 살이 찐 두꺼비 같았다. 그는 부하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거만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왕길상은 병사들이 밥을 먹는 홀은 쳐다보지도 않고 안쪽에 마련된 간부 전용 식당으로 직행했다. 그곳은 밖과는 딴판이었다. 따뜻한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올려진 전골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냄비 안에는 병사들 국에는 하나도 없던 오징어와 낙지, 그리고 큼지막한 소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다. 나무결은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는 척하며 간부 식당으로 접근했다. 왕길상은 자리에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조파로에게 소리쳤다. 야, 국물이 왜 이렇게 싱거워? 소주 가져와봐. 반주 한잔 해야지. 대낮부터 술을 찾았다. 조파로가 굽실거리며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왔다. 왕길상은 술잔을 기울이며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먹었다. 밖에 병사들은 맹물국을 마시고 있는데 지휘관이라는 자는 고기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그때 왕길상의 눈에 구석에서 청소하고 있는 나무결이 들어왔다. 어이, 저 아줌마는 뭐야? 처음 보는데. 조파로가 급히 설명했다. 아, 예, 오늘 조리원이 펑크를 내서 급하게 인력소에서 부른 아줌마입니다. 왕길상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나무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음흉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야, 아줌마 이리 와봐. 나무결이 천천히 다가갔다. 왕길상은 다리를 꼬고 앉아 턱짓으로 빈 술잔을 가리켰다. 술 한 잔 따라봐. 아줌마 손맛 좀 보자. 나무결은 끓어오르는 모욕감을 참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따를 줄 모릅니다. 일하러 온 사람이지 술 따르러 온 게 아닙니다. 순간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다. 왕길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나무결의 발치로 튀었다. 이런 미친 여편네가 어디서 감히 대대장 말에 토를 달아. 야, 조 상사 교육 안 시켰어. 왕길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무결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술 냄새와 고기 냄새가 섞인 역겨운 입냄새가 풍겼다. 야, 이 급식 이모녀나,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라고 온 거야. 주제 파악 못하고 뻣뻣하게 굴어. 그는 나무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폭언을 쏟아냈다. 보아하니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은 것 같은데 집에서 남편한테 구박받지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설거지나 하지. 어이, 식모년 밥값 하고 싶으면 싹싹하게 굴어봐. 혹시 알아? 내가 팁이라도 좀 챙겨줄지.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나무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에게, 군수사령관에게 이따위 말을 짓거리는 중령이라니.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결정적인 물증을 잡아야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배우지 못해서 예절을 모릅니다. 나무결이 고개를 숙이자 왕길상은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그래, 못 배웠으니까 식모질이나 하지. 야, 계집년이면 밥이나 퍼와 주제넘게 굴지 말고 밥맛 떨어지게 생겨가지고는. 왕길상은 먹다 남은 오징어 다리를 나무결의 앞치마에 툭 던졌다. 이거라도 주워 먹어라. 불쌍하니까 주는 거야. 주변 간부들이 왕길상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나무결은 앞치마에 떨어진 오징어 다리를 쥐었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오징어 다리가 으깨질 정도였다. 그녀의 주머니 속 초소형 녹음기는 이 모든 대화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왕길상의 술판이 끝나고 모두가 낮잠을 자러 간 오후 식당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무결은 식기 세척실 구석에 앉아 젖은 앞치마를 짜고 있었다.
그때 김한솔 상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다. 따뜻하게 데운 캔커피였다. 이모님 아까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제가 막아드렸어야 했는데. 김한솔의 손은 온통 밴드 투성이었다. 나무결은 캔커피를 받아들며 그의 손을 어루만졌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다. 아니다, 총각이 무슨 죄가 있어. 저 인간들이 나쁜 거지. 근데 총각 손이 왜 이래? 의무대 안 가봤어. 약이 없대요. 대대장님이 저번 달에 의무대 예산으로 간부 휴게실 안마의자 샀거든요. 그래서 연구 하나도 아껴 써야 해요. 나무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병사들의 치료비를 횡령해 안마의자를 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모님 저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오늘 밤에 대대장님이 회식한다고 외부 손님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때 창고 정리를 시키실 텐데 절대 안쪽 냉동실 문은 열어보지 마세요. 왜 거기에 뭐가 있는데? 김한솔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거기에 대대장님이 빼돌린 부식들이랑 뇌물로 받은 양주들이 가득해요. 그거 받다가 영창 간 선임도 있어요. 모른 척 하셔야 해요. 결정적인 단서였다. 나무결은 김한솔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고맙다. 총각 이름이 뭐야? 김한솔 상병입니다. 그래, 한솔이 기억하마. 오늘 밤 그 창고 내가 꼭 봐야겠어. 걱정 마라. 이모가 다 해결해 줄게. 밤이 깊어지자 식당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지역 건설업자들이 들어왔다. 왕길상이 주최하는 비밀 연회였다. 나무결은 서빙을 하는 척하며 주방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제2냉동 창고로 향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머리핀 하나로 능숙하게 문을 따냈다. 특수전 사령부 시절 익혔던 기술이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나무결이 스마트폰 플래시를 비추자 그 안에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다. 군남용 마크가 찍힌 최고급 갈비 세트, 굴비, 그리고 시중에서도 구하기 힘든 양주 박스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그 옆 책상 위에는 붉은색 표지의 장부가 놓여 있었다. 나무결이 장부를 펼쳤다. 그곳에는 왕길상이 빼돌린 부식의 양과 금액, 그리고 뇌물을 상납한 1군단 참모들의 명단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빙고. 나무결이 장부를 품에 넣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식모년 거기서 뭐하냐? 왕길상이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그가 나무결을 발견한 것이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득였다. 야, 너 그거 뭐야? 손에 든 거 내놓으라고. 왕길상이 달려들며 나무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무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왕길상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다. 아! 왕길상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야, 조 상사. 애들 불러. 2년 잡아. 식당 밖에서 대기하던 조파로와 간부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나무결은 포위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장부를 높이 쳐들고 차갑게 웃었다. 왕길상, 내 제삿날이 오늘이다. 이 장부가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야. 저 전현이 입만 살아서. 당장 입 찢어버려. 뺏어. 왕길상의 고함과 함께 간부들이 나무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나무결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호랑이의 그것이었다. 파주의 밤하늘 아래 독수리 대대의 운명을 가를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냉동 창고 안의 공기는 살벌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나무결 중장을 에워싼 보급관 조파로와 간부들, 그리고 뒤에서 씩씩거리는 대대장 왕길상의 눈빛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와 같았다. 조파로가 곤봉을 꺼내 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무결이 그저 힘 좀 쓰는 억척스러운 아줌마일 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가장 큰 오산이었다.
나무결은 육군 사관학교생도 시절부터 유도와 태권도를 섭렵했고 특전사 공수여단장을 역임하며 미친 호랑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야전 군인이었다. 늙고 펑퍼짐한 몸빼 바지 속에 강철 같은 근육과 반사신경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조파로가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순간 나무결의 몸이 바람처럼 낮게 깔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른 곤봉이 빗나가자마자 나무결의 다리가 조파로의 오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조파로가 무릎을 꿇자 나무결은 지체 없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는 그를 방패막이 삼아 왕길상 쪽으로 밀어붙였다. 당황한 간부들이 주춤하는 사이 나무결은 냉동 창고 구석에 쌓여있던 꽝꽝 언 소고기 덩어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훌륭한 둔기였다. 다 비켜. 안 그러면 이놈 팔이 부러지는 꼴을 보게 될 거야. 나무결의 호령은 쉰 목소리의 식모 아줌마가 아닌 전장을 호령하는 장군의 사자후였다. 왕길상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고함을 질렀다. 뭐하고 있어? 전연 잡아. 그냥 죽여버려. 산에 묻어버리면 그만이야. 왕길상의 명령에 이성을 잃은 간부들이 다시 덤벼들었다. 좁은 냉동 창고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나무결은 날렵하게 공격을 피하며 냉동실의 전원 차단기를 내렸다.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었다. 당황한 간부들이 우왕좌왕하며 서로 부딪히고 욕설을 내뱉는 사이 나무결은 어둠을 틈타 열려있던 뒷문으로 몸을 날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취사장 뒤편 야산의 배수로를 향해 달렸다. 뒤에서 왕길상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전연 잡아. 못 잡으면 너네 다 죽을 줄 알아. 비상 걸어. 위병소 폐쇄해. 부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랜턴 불빛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무결은 진흙투성이인 배수로에 몸을 숨겼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품 안에 든 붉은 장부가 그녀의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이것만 있으면 왕길상과 그 뒤를 봐주는 썩은 무리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한참을 숨죽이고 있는데 누군가 배수로 쪽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무결은 돌멩이를 집어들고 숨을 멈췄다. 랜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이모님?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취사병 김한솔이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재빨리 배수로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여기 계시면 들켜요. 조 보급관이 사냥개까지 푼다고 했어요. 저 따라오세요. 김한솔은 나무결을 이끌고 취사장 지하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다. 냄새가 진동하고 쥐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간부들이 설마 여기까지 뒤질 생각은 못할 터였다.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은 나무결에게 김한솔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내 건넸다. 다 찌그러진 초코파이 하나였다. 이거 드세요. 저녁도 못 드셨잖아요. 나무결은 초코파이를 받아들고 김한솔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한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아까 나무결이 도망친 것에 대한 화풀이를 당한 것이 분명했다. 총각. 얼굴이 왜 이래? 그놈들이 때렸어? 김한솔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것보다 이모님 진짜 도망가셔야 해요. 대대장님이 이모님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대요. 경찰서장님이랑 대대장님이랑 형동생 하는 사이라서. 나무결은 초코파이 봉지를 뜯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 입 베어 문 초코파이는 달지 않았다. 짜디짠 눈물 맛이 났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군수사령관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병사에게 초코파이 하나를 얻어먹으며 고호받고 있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한솔아. 네, 이모님. 이모가 약속할게. 이 초코파이 값 1000배 만배로 갚아줄게. 그리고 내 얼굴에 멍 자국 낸 놈들 내가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 나무결은 품 안에서 개조된 군용 위성통신기를 꺼냈다. 일반적인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이곳에서도 보안 회선을 통해 직통으로 연결되는 장비였다.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군수사령부 상황실장입니다. 사령관님 위치가 어디십니까? 연락이 두절되셔서 지금 비상이. 나무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나다. 지금 즉시 받아 적어. 위치는 경기도 파주 1사단 예하 독수리대대. 보안 등급 1급 상황 발령한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특수임무대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 전원 소집해. 헬기 띄워. 목표는 독수리 대대장 왕길상과 그 일당이다. 알겠습니다.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로? 가용 병력 전부. 그리고 사단장한테는 비밀로 해. 그놈도 한패일 가능성이 크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 부대를 포위한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돼. 알겠나? 충성.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통신기를 닫은 나무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호랑이가 발톱을 드러냈다. 사냥의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독수리 대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왕길상은 밤새 나무결을 찾지 못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산을 넘어 도망쳤다고 확신했다. 신고를 할까봐 불안했지만 어차피 식모 아줌마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게다가 오늘은 그에게 중요한 날이었다. 파주 지역 유지들과 군납업자들을 초청해 대규모 연회를 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횡령한 물건들을 현금화하고 더 큰 뒷돈 거래를 트기로 되어 있었다. 야, 조 상사. 분위기 망치지 않게 경계 근무 강화해. 혹시라도 그 미친년이 경찰 데리고 오면 입구에서 막아버리고. 걱정 마십시오, 대대장님. 위병소에 제 신복들 깔아놨습니다. 경찰이든 뭐든 얼씬도 못합니다. 오후가 되자 대대 연병장 한편에 화려한 천막이 쳐졌다. 군용 텐트가 아니라 알록달록한 행사용 천막이었다. 춘천 닭갈비, 파주 장단콩 두부 요리, 그리고 왕길상이 빼돌린 최고급 한우갈비가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갔다. 고소한 냄새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연병장 반대편에서 혹한기 훈련 준비를 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병사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군침만 삼켜야 했다. 오후 5시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위병소를 통과했다. 배가 불룩한 건설업자, 금목걸이를 한 식자재 납품업체 사장, 그리고 지역 관공서의 부패한 공무원들이 차에서 내렸다. 아이고 왕 중령님, 오늘 아주 성대하게 준비하셨네. 어서 오십시오 형님들. 오늘 제가 기가 막힌 물건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왕길상은 그들을 천막 안으로 안내했다. 술판이 벌어졌다. 발렌타인 30년산 양주가 병째로 돌고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기가 그들의 입속으로 사라졌다. 왕길상은 술 기운이 오르자 마이크를 잡고 거드름을 피웠다. 여러분, 이 파주 땅에서 왕길상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군수사령부 쪽에 줄을 좀 댔습니다. 이제 우리 사업 규모가 2배, 아니 3배로 커질 겁니다. 와, 역시 왕 중령이야. 건배. 천막 안은 웃음소리와 탐욕스러운 고함으로 가득 찼다. 그 시각 나무결은 다시 식당으로 잠입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전날과 달랐다. 기만솔이 망을 봐주는 사이 그녀는 식당 환풍구 통로를 통해 연회장 근처로 접근했다.
그녀의 귀에는 초소형 인이어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사령관님, 헌병 특임대 일제대 작전 지역 상공 3km 지점 도착했습니다. 진입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어폰 너머로 헌병단장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기해. 놈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저들이 내뱉는 토악질 나오는 소리들을 조금 더 증거로 남겨야 해. 나무결은 천막 틈새로 왕길상을 지켜보았다. 왕길상은 옆에 앉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어깨를 주무르며 추잡한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야, 어제 식모년 하나가 들어왔는데 앙탈이 아주 심하더라고. 내가 확 잡아서 교육 좀 시키려고 했는데 도망을 갔어. 잡히면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어머, 오빠도 참 그런 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래요? 저희가 있잖아요. 하하. 그렇지. 역시 영계가 최고야. 나무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 군복을 입은 것이 수치스러운 자들. 더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작전명 호랑이 밥상. 지금 즉시 진입한다. 식탁을 엎어버려. 나무결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파주의 잿빛 하늘 위로 검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건배. 우리의 영원한 돈줄, 독수리 대대를 위하여. 왕길상이 건배사를 외치며 잔을 높이 든 순간이었다. 쿠구구구구구. 먼 곳에서 들려오던 천둥소리 같은 진동이 순식간에 머리 위로 쏟아졌다. 천막이 펄럭거리고 술잔 속의 양주가 파동을 쳤다. 뭐야? 천둥치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연병장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속 UH-의육식 블랙호크 헬기 3대가 저공 비행으로 독수리 대대 상공을 점령했다. 헬기의 거센 하강풍에 화려했던 천막이 종이장처럼 찢겨 날아갔다. 숯불 그릴이 넘어지며 불똥이 튀었고 비싸게 차려놓은 음식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으악! 이게 뭐야? 전쟁 났어?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사방을 포위했다. 동시에 위병소를 부수고 들어온 국방부 검찰단의 검은색 차량들이 연병장 입구를 틀어막았다. 전원 동작 그만. 무기 버리고 손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면 쏜다. 검은 복면을 쓴 헌병들의 MPO 기관단총이 왕길상과 그의 일당을 겨냥했다. 왕길상은 헬기 바람에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술이 확 깨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게 무슨... 야, 조 상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단에 연락해. 그때 헌병들 사이로 흙먼지를 헤치며 누군가가 걸어왔다. 여전히 낡은 몸빼 바지에 등산 조끼를 입은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식모 아줌마 나무결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별 2개를 단 소장 헌병단장이 호위를 하며 따르고 있었다. 왕길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너, 그 식모년? 나무결이 왕길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왕길상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왕길상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나무결은 쭈그리고 앉아 왕길상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고개를 쳐들게 했다. 왕중령, 내가 어제 말했지? 밥값 하게 해주겠다고. 내가 먹은 그 비싼 술이랑 고기, 그리고 우리 병사들 피눈물 흘리게 한가. 지금부터 계산해야지. 당신 정체가 뭐야? 민간인이 군부대에서 이러면. 나무결은 피식 웃으며 입고 있던 등산 조끼의 지퍼를 내렸다. 그 안에서 국방색 전투복 상의가 드러났다. 왼쪽 가슴에는 대한민국 육군 마크가
그리고 양쪽 어깨와 베레모에는 은색 별 3개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육군 군수사령관 중장 나무결이다. 그 한마디는 헬기 소리보다 더 크게 왕길상의 고막을 때렸다. 왕길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군수. 사령관. 왜? 어제처럼 계집년이라고 다시 한번 짖어보지 그래. 엉덩이 좀 흔들어 보라고 했었나? 내 관절염 걸린 손으로 내 놈 아가리를 찢어주랴. 나무결이 왕길상을 밀쳐내자 그는 썩은 나무처럼 뒤로 넘어갔다. 바지 가랑이 사이로 노란 물이 흘러나왔다. 공포에 질려 실금한 것이다. 더럽군. 내 놈의 그 추악한 욕망처럼 냄새가 진동을 해. 나무결이 손을 들자 검찰단 수사관들이 달려들었다. 왕길상 중령, 조파로 상사. 군수품 횡령, 특수폭행, 뇌물수수, 상관 모욕 및 항명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철컹. 왕길상의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졌다. 그는 저항할 힘도 없이 개처럼 끌려갔다. 함께 술판을 벌이던 업자들도 줄줄이 굴비 엮이듯 체포되었다. 이건 모함이야. 사단장님한테 전화해. 나 왕길상이야. 왕길상의 비명소리가 헬기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상황이 정리되고 헌병들이 물러가자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눈에는 경외감을 담고 나무결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김한솔 상병도 있었다. 그는 냄비 뚜껑을 방패처럼 들고 있다가 슬그머니 내렸다. 그의 이모님이 그에게 캔커피를 얻어 마시던 그 식모님이 하늘 같은 쓰리스타 장군이었다니. 나무결은 병사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독수리 대대 전원 집합. 지금부터 대대장 이취임식을 거행한다. 너희들의 새로운 대대장은 바로 나 나무결이다.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전원 회식이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파주 벌판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길고 긴 압제와 배고픔의 겨울이 끝나고 진정한 봄이 왔음을 알리는 해방의 외침이었다. 나무결은 김한솔과 눈이 마주치자 찡긋 윙크를 보냈다. 김한솔은 울면서 웃었다. 독수리 대대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일으킨 거센 모래폭풍이 가라앉고 독수리 대대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왕국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왕길상 중령은 이제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의 양손에는 차가운 은색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잘 다려진 전투복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헌병 특수임무대원들의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공포보다 그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식모 아줌마의 진짜 정체였다. 낡은 등산 조끼를 벗어던지고 드러낸 나무결 중장의 어깨 위에서 별 3개가 파주의 붉은 노을을 받아 핏빛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왕길상은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인 괴성을 질렀다. 이건 함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사단장님한테 전화해. 이건 군사 반란이야. 그는 발악하며 몸을 비틀었지만 헌병 2명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자 비명과 함께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다. 나무결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왕길상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나무결은 쭈그리고 앉아 왕길상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나? 내 놈이 뇌물로 바친 그 양주가 누구 목구멍으로 넘어갔는지, 내가 빼돌린 쌀포대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 장부 안에 다 들어있는데 말이야. 나무결이 품 안에서 꺼낸 붉은색 가죽 장부를 왕길상의 눈앞에 흔들었다.
순간 왕길상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것은 그가 냉동 창고 비밀 금고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모든 범죄 기록과 상납 내역이 적힌 치부책이었다. 그걸 어떻게 해? 왕길상의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무결은 장부를 탁 소리나게 덮으며 싸늘하게 웃었다. 내가 식모년이라고 무시하고 계집년이라고 침뱉던 그 아줌마가 가져왔지. 내 놈이 술에 취해 여자 끼고 놀 때 나는 내가 싼 똥을 치우면서 이걸 찾았거든. 그때 옆에서 같이 포박당하던 보급관 조파로 상사가 갑자기 악을 쓰며 소리쳤다. 장군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 왕길상 중령이 다 시킨 겁니다. 안 하면 인사고과 테러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조파로의 배신에 왕길상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야, 이 조파로. 내가 더 해먹자고 했잖아. 내 놈 도박 빚내가 갚아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배신을 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으며 아귀다툼을 벌였다.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얄팍하고 추악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무결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닥쳐라. 서로 탓할 것 없다. 지옥에는 자리가 많으니 손잡고 사이좋게 들어가면 되겠군. 끌고 가. 왕길상과 조파로 그리고 그들과 결탁했던 업자들이 줄줄이 헌병 호송버스에 실려 나갔다. 연병장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꿈인가 싶었다. 1년 365일 자신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밥값을 떼어 먹던 그 절대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김한솔 상병은 냄비 뚜껑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의 이모님이, 아니 사령관님이 약속을 지켰다. 진짜로 식탁을 엎어버린 것이다. 나무결은 대대장실로 향했다. 왕길상이 쓰던 집무실 문을 열자마자 역겨운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병사들은 난방비가 없어 찬물로 씻는데 이곳에는 최신형 온풍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한쪽 벽면은 양주 장식장으로 채워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골프 잡지와 유흥업소 명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나무결은 책상 위에 놓인 왕길상의 명패를 집어들었다. 독수리 대대장 중령 왕길상.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명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명패가 박살났다. 그것은 독수리 대대를 짓누르던 어둠이 깨지는 소리였다. 왕길상이 체포된 직후 대대장실의 한라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정보에는 1군단장이라는 직책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왕길상의 뒷배이자 붉은 장부에 골프 접대 10회, 현금 상납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바로 그 인물이었다. 나무결은 잠시 전화기를 노려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야, 왕 중령. 지금 파주 바닥이 시끄러운데 이게 무슨 소리야? 헬기가 뜨고 헌병대가 깔렸다며. 내가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지.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고함이 터져나왔다. 군단장은 자신의 안위보다 왕길상이 이를 그르쳐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나무결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왕길상은 지금 내 앞에 없다. 수갑 차고 영창 가는 버스 탔거든.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구냐? 너 누구길래 감히 군단장 전화를 받아? 나무결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나? 왕길상이 식모년이라고 부르던 사람인데. 자네도 나를 그렇게 부르고 싶나? 식모. 년? 너 이 미친 여자가 어디라고 전화를. 육군 군수사령관 중장 나무결이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의 세상이 얼어붙었다.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군단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이다. 전설적인 야전 사령관 호랑이 나무결이 왜 그 작은 대대장실에 앉아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군단장, 자네가 왕길상에게 받은 5천만 원, 그리고 지난달 사모님 생일에 받았다는 명품 가방. 그거 다 우리 병사들 밥그릇 뺏어서 산 거라는 거 알고 받았나, 모르고 받았나? 사령관님, 그게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비굴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해? 내 손에 있는 붉은 장부 45페이지에 자네 자필 서명이 있던데 이것도 오해인가? 지금 국방부 특별감사팀이 자네 집무실로 가고 있다. 옷 벗을 준비해라.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고 부하들 고혈을 빤 죄 군법회의에서 낱낱이 물어주마. 나무결은 대답도 듣지 않고 수화기를 쾅 내려놓았다. 썩은 동아줄은 그렇게 끊어졌다. 그 같은 시각 나무결의 지시를 받은 헌병대와 군 검찰 수사관들은 파주 읍내에 있는 대박 식자재 마트와 형제 정육점을 급습했다. 왕길상과 결탁해 군수품을 빼돌리고 돈 세탁을 해준 장무라비들의 소굴이었다. 당신들 뭐야? 나 여기 경찰서장이랑 호영호제하는 사이야. 영장 가져왔어? 배가 남산만 한 정육점 사장이 식칼을 도마에 꽂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군 검찰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그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군수품 횡령 공모 및 뇌물 공여 혐의입니다. 체포해. 수사관들이 정육점 안쪽의 비밀 냉동 창고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어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다. 군남용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쌀 포대 수백 개, 장병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최고급 한우갈비 세트 라면 박스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다. 독수리 대대 병사들이 1년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엄청난 양이었다. 그 옆에는 왕길상이 받기로 했던 현금 다발이 사과 박스에 담겨 있었다. 전부 압수해. 쌀 한 톨, 고기 한 점 남기지 말고 다 트럭에 실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니까. 수사관의 불호령에 따라 압수된 식자재들이 줄지어 군용 트럭에 실렸다. 읍내 사람들이 그 광경을 구경하며 수군거렸다. 저 집 사장, 군인들 등쳐먹고 떵떵거리더니 꼴 좋다. 천벌 받은 거야. 자식 같은 애들 밥을 뺏어 먹으면 안 되지.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파주 벌판을 울렸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임진강 너머로 붉은 노을이 깔릴 무렵 독수리 대대 연병장으로 2.5톤 트럭 5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다. 읍내에서 압수해온 왕길상이 훔쳐갔던 바로 그 식자재들이었다. 트럭 적재함이 열리자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갓 도정한 윤기 흐르는 햅쌀포대, 선홍색 마블링이 꽃처럼 피어있는 한우 등심, 신선한 야채와 과일 박스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병사들이 잃어버렸던 권리이자 존엄이었다. 나무결은 다시 취사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박받는 식모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복 상의를 벗고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인 뒤 국방색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의 모습은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이자 굶주린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부엌에 선강인한 어머니였다. 취사반 전원 집합. 나무결의 우렁찬 목소리에 김한소를 비롯한 취사병들이 일렬횡대로 집합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얼떨떨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나무결은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다. 터지고 갈라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그녀가 말했다. 지금부터 저녁 작전을 개시한다. 오늘의 작전명은 어머니의 밥상이다. 쌀은 햅쌀로 짓되 윤기가 흐르게 물 조절 잘하고 소고기 묵국에는 무보다 고기를 5배 더 넣는다.
제육볶음은 비계 다 떼어내고 살코기로만 볶아라. 오늘 이 부대에서 배고픈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 실시. 실시. 취사병들의 대답 소리가 취사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김한솔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았다. 그동안 썩은 무나 썰던 칼이 최상급 소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도마 위에서 경쾌한 칼질 소리가 리듬을 탔다. 솥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프라이팬에서는 매콤달콤한 제육볶음 냄새가 피어올랐다. 하수구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던 취사장이 맛있는 향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나무결은 직접 국자를 들고 국을 끓였다. 그녀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병사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식당 문을 들어선 병사들은 발을 멈추고 웅성거렸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배식대에는 맑은 맹물국 대신 진한 고기 국물이 김을 뿜어내고 있었고 말라비틀어진 김치 대신 고기와 야채가 풍성한 반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심지어 후식으로 딸기와 우유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겁니까? 한 이등병이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동안 하도 당한 게 많아서 혹시 이걸 먹고 나면 또 다른 가혹행위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왕길상이 파놓은 함정은 아닌지 의심부터 든 것이다. 배식대 뒤에 서 있던 나무결이 국자를 들고 인자하게 웃었다. 어서 와라. 이건 너희들 것이다. 그동안 못 먹은 것까지 다 먹어.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눈치 보지 말고. 나무결이 직접 퍼주는 국을 받아든 병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식당 곳곳에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맛있다. 진짜 고기 맛이 나. 엄마가 끓여준 맛이랑 똑같아. 김한솔도 한쪽 구석에서 식판을 놓고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씹을수록 달큰한 밥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몸을 녹였다. 그동안 차가운 물에 손이 터져가며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맛조차 보지 못했던 그 밥이었다. 왕길상에게 걷어차여 바닥에 쏟아졌던 그 국물이었다. 김한솔은 밥을 삼키지도 못한 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방울이 국그릇 위로 툭툭 떨어졌다. 나무결은 식당 중앙에 서서 병사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쩝쩝거리는 소리, 후루룩 국물 마시는 소리. 그녀에게는 그 어떤 군가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 병사들이 식판을 싹싹 비우는 모습을 보며 나무결의 눈가도 붉어졌다. 그녀는 나직이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식당이 조용해졌다.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너희들이 이 추운 최전방에서 고생할 때 못난 지휘관들이 너희 밥그릇 하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나무결은 병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별 3개를 단 장군이 갓 입대한 이등병들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모습.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었다. 지휘관의 제일 덕목은 부하를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는 것이다. 그걸 못하면 장군이 아니라 도둑놈이다. 앞으로 독수리 대대에서 배고픔은 없을 것이다. 내 군 생활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잠시 후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곧 식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바뀌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충성. 충성. 환호하는 병사들의 열기 뒤로 창문 밖에는 헌병 호송버스가 왕길상과 부패한 간부들을 싣고 위병소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어두운 철창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식당 안은 밝은 조명 아래 따뜻한 밥심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무결은 빈 식판을 들고 웃고 있는 김한솔과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는 거창한 구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따뜻한 밥 한 끼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왕길상 중령과 그의 탐욕스러운 무리가 헌병 호송버스에 실려 파주 벌판을 떠난 다음 날 아침 독수리 대대의 공기는 거짓말처럼 바뀌어 있었다. 여전히 임진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은 살을 앨 듯 매서웠고 연병장 구석에는 잔설이 남아 있었지만 병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온도는 한여름의 태양보다 뜨거웠다. 나무결 중장은 서울 사령부로 복귀하라는 참모들의 권유를 단칼에 거절했다.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 이제 새살이 돋을 때까지 지켜보는 것 또한 지휘관의 의무라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정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팔을 걷어붙인 채 가장 먼저 대대 보일러실로 향했다. 그동안 왕길상이 자신의 관사와 간부 목욕탕으로만 돌려놓았던 온수배관을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샤워장으로 전면 재조정하기 위해서였다. 설비병들과 함께 직접 스패너를 들고 배관을 조이던 나무결은 녹슬고 방치된 보일러 상태를 보고 혀를 찼다. 기름값을 아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느라 부품 교체조차 하지 않아 기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군수사령부 정비처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어 불호령을 내렸다. 오늘 당장 새 보일러 모터와 배관 부품 트럭으로 실어보내. 해지기 전까지 우리 병사들 머리 위로 뜨거운 물 안 쏟아지면 자네 옷 벗길 줄 알아. 그 서슬퍼런 호랑이의 명령에 사령부 정비대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자유로를 질주에 달려왔고 수십 명의 정비 요원이 투입되어 반나절 만에 배관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오후 일과가 끝나고 샤워장에 들어선 병사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동안은 찬물로 고양이 세수만 하거나 커피포트에 물을 데워 겨우 씻어야 했는데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샤워기에서 하얀 김을 내뿜으며 살이 데일 듯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김한솔 상병도 동기들과 함께 샤워기 아래 섰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며 긴장이 풀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다는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자욱한 수증기 사이로 병사들은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비로소 자신들이 짐승 취급을 받던 노예가 아니란 존중받아야 할 대한민국 군인임을 확인했다. 샤워장 밖으로 새어나오는 비누 향기는 독수리 대대가 되찾은 존엄의 향기였다. 나무결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헬기로 긴급 공수한 전문 의료진을 대대 의무대에 배치했다. 피부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군의관들이 도착해 전 병사를 대상으로 동상 및 영양실조 정밀 검진을 실시했다. 김한솔은 진료 의자에 앉아 자신의 흉측하게 부르트고 갈라진 손을 내밀었다. 군의관은 혀를 차며 최고급 연고를 듬뿍 바르고 두툼한 붕대를 감아주었다. 고생 많았다. 이거 바르고 일주일만 쉬면 새살이 돋을 거야. 그동안 물 한 방울도 묻히지 마. 기만소리 하지만 제가 밥을 해야 병사들이 먹습니다라고 머뭇거리자 뒤에서 지켜보던 나무결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밥은 내가 한다. 아니, 군단에서 파견 나온 조리병들이 할 거야. 너는 나을 때까지 숟가락 들 힘만 남기고 푹 쉬어. 이건 사령관의 명령이다. 그 따뜻하고 단호한 명령에 김한솔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부대의 식단은 매일이 잔치였다. 왕길상이 횡령했던 예산이 전액 환수되고 나무결이 자신의 판공비와 육군 본부 예비비까지 끌어온 덕분에 식탁에는 맵기 갈비찜, 삼겹살, 신선한 과일, 그리고 갓 구운 빵과 우유가 넘쳐났다. 더 이상 병사들은 눈치를 보며 밥을 남기거나 배고픔에 건빵을 훔쳐먹지 않아도 되었다.
나무결은 식사 시간마다 식당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인사했다. 많이 먹어라. 아프지 마라. 너희가 먹는 이 밥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병사들에게는 그 어떤 명약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병사들의 거칠했던 얼굴에는 점차 혈색이 돌았고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졌다. 지옥 같던 독수리 대대가 비로소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하고 있었다. 한편 국방부 헌병대 지하 조사실에 갇힌 왕길상의 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계급장은 뜯겨나갔고 포승줄에 묶인 채 누런 수의를 입은 그는 더 이상 아나무인 대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조사관 앞에서 밥이 맛이 없다. 방이 너무 춥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며 투정을 부렸지만 돌아오는 건 조사관의 싸늘한 비웃음뿐이었다. 조사관은 식판 하나를 철창 사이로 툭 던져 넣었다. 멀건 콩나물국에 말라비틀어진 깍두기 2개, 그리고 54가 나는 밥 조금. 그것은 왕길상이 지난 2년 동안 병사들에게 먹였던 바로 그 쓰레기 식단과 똑같은 구성이었다. 왜요? 입맛에 안 맞습니까? 당신 부하들은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1년 내내 이걸 먹고 훈련 뛰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겪어봐야죠. 남기지 말고 다 드십시오. 잔반 남기면 영창 가는 거 알죠? 왕길상은 분노로 식판을 엎으려 했지만 배가 너무 고파 결국 짐승처럼 허겁지겁 국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차가운 콩나물국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비참함과 굴욕감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그가 흘린 국물을 핥아먹는 모습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녹화되고 있었고 그 영상은 훗날 군 부패 척결 교육 자료로 쓰이게 될 운명이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왕길상의 집과 처가 그리고 내연녀의 명의로 된 차명 계좌에서 쏟아져 나온 현금 다발과 골프 회원권, 유흥업소 출입 기록들은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했다. 그와 결탁해 뒷돈을 챙겼던 군단장 역시 보직 해임되어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뇌물을 바쳤던 파주 지역 유지들과 악덕업자들은 줄줄이 수압을 찼다. 임진강변을 주름잡던 거대한 비리 카르텔이 나무결이라는 거대한 태풍에 의해 뿌리째 뽑혀나간 것이다. 독수리 대대 연병장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나무결이 주최한 단결 활동이었다. 하지만 과거 왕길상이 열었던 간부들만 배를 채우고 병사들은 시중을 들어야 했던 가짜 축제가 아니었다. 서울과 일산에서 온 푸드트럭 10여 대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고 갓 튀긴 치킨, 피자, 탕수육, 떡볶이 냄새가 진동을 했다. 이번에는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음식을 날랐고 병사들이 상석에 앉아 축제를 즐기는 주인공이었다. 나무결은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대형 불판 앞에서 삼겹살을 구웠다. 그녀의 얼굴은 숯검댕이 묻어 거뭇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줄 서라. 오늘은 사령관이 고기 굽는 아줌마다. 많이 먹는 놈이 제일 예쁜 놈이다. 눈치 보지 말고 배 터질 때까지 먹어라. 병사들은 환호하며 나무결이 구워주는 고기를 받아 먹었다. 상추쌈을 크게 싸서 입안 가득 넣은 병사들의 볼이 햄스터처럼 부풀어 올랐다. 김한솔은 한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동기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왕길상 밑에서 억눌려 있던 흥이 폭발했다. 그들은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그동안의 서름을 파주의 허공으로 날려보냈다. 나무결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원한 캔커피를 들이켰다. 그녀의 낡은 전투화 끝이 병사들의 노랫가락에 맞춰 까딱거렸다. 그때 식당에 설치된 대형 TV에서 헌병대 조사 결과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병사들은 먹던 것을 멈추고 화면 속에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왕길상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뉴스 자막에는 군납 비리 척결, 부패 지휘관 전원 구속, 정의구현이라는 문구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쌤통이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겠다. 정의는 살아있다.
병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이 심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는 거대한 안도감이었다. 김한솔은 화면 속에 초라해진 왕길상을 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욱신거리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는 옆에 있는 나무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병사들의 환호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독수리 대대를 지키는 든든한 방벽이었다. 한 달 뒤 독수리 대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다. 나무결이 직접 면접을 보고 고른 야전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결백한 인물이었다. 그는 취임 첫날 대대장실이 아닌 취사장에 들러 밥맛을 보고 병사들의 잠자리를 살피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나무결이 닦아놓은 시스템은 견고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병사들의 표정에는 여유와 웃음이 넘쳤다. 이제 나무결이 떠날 시간이었다. 나무결은 일부러 이별식을 거부했다. 병사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고 요란한 작별 인사를 싫어하는 그녀의 성격 때문이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짐을 챙겨 조용히 지휘관 차량에 오르려 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위병소만 빠져나가면 끝이었다. 운전병도 그녀의 뜻을 알고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연병장을 도는 순간 운전병이 당황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사령관님, 저기 좀 보십시오. 차창 밖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연병장에서 위병소까지 이어지는 길 양옆으로 500명이 넘는 전 대대원이 도열해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새벽같이 일어난 병사들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스스로 나와 인간띠를 만든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총 대신 반짝이는 숟가락과 식판이 들려 있었다. 임진강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식판들의 물결은 마치 별들이 지상에 내려앉은 은하수 같았다. 나무결은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새벽 공기를 가르는 정적이 흘렀다. 맨 앞줄에 서 있던 김한솔 상병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은 붕대가 풀려 있었고 말끔해진 새살이 돋아 있었다. 김한솔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외쳤다. 대대 차렷 육군 군수사령관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그 구령에 맞춰 500명의 병사가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함성이 파주의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김한솔은 품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나무결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병사들이 롤링 페이퍼로 쓴 편지들과 나무결이 고기를 구워줄 때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가운데에 박힌 낡은 숟가락 하나였다. 그 숟가락은 김한솔이 입대할 때부터 썼던 숱한 배고픔과 서름을 함께했던 숟가락이었다. 이모님, 아니 사령관님, 저희 밥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숟가락에 담긴 따뜻한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사령관님의 아들들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김한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무결은 액자를 받아들고 김한솔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천하의 호랑이 장군, 나무결이 병사들 앞에서 아이처럼 눈물을 보인 것이다. 그녀는 김한솔의 등을 토닥이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해준 건 고작 밥 한 끼였지만 너희가 나에게 준 건 내 40년 군 생활 전체의 의미였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훈장이다. 나무결은 눈물을 닦고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잘 들어라. 너희는 군인이기 전에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이 나라의 미래다. 절대 아프지 마라. 억울한 일 당하지 마라. 만약 또다시 누가 너희 밥그릇을 건드린다면 그때는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박살을 내주마. 알겠나?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답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나무결은 다시 차에 올랐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병사들은 경례를 풀지 않았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나무결은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별 3개보다 더 빛나는 병사들의 눈망울이 깊이 박혀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파주에도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임진강이 녹아 흐르고 독수리 대대의 담장 너머로 개나리가 피었다. 김한솔은 병장이 되었고 취사반의 왕고참이 되었다. 그는 새로 들어온 신병에게 밥을 푸는 법을 가르치며 항상 이렇게 말했다. 야, 밥은 꾹꾹 눌러 담아 고기는 무조건 많이 주고 눈치 보지 말고 퍼줘. 옛날에 어떤 전설적인 이모님이 그랬어. 갑심으로 나라 지키는 거라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밥으로 지키는 거야. 독수리 대대식당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다. 국방색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나무결 중장과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병사들의 단체 사진. 그 아래에는 병사들이 직접 새겨 넣은 문구가 적혀 있다. 별은 높은 곳에서 빛나지만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여기 우리의 어머니가 다녀가셨다. 나무결이 남긴 따뜻한 밤 냄새는 독수리 대대의 전설이 되어 혹독한 겨울이 다시 찾아와도 병사들의 마음을 덮여주는 영원한 난로가 되었다. 그날 식판을 엎으며 포효했던 호랑이의 침묵은 가장 큰 사랑의 외침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